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 제주 여행 1일차 제주 여행 1일차이다. 제주 여행을 위해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서두르며 준비했다. 1시간쯤 짐을 정리해서 캐리어에 담고 8시에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주말 이런 시간이라 정체 구간이 없어서 김포공항에 도착까지 40분이 소요되었다. 미리 온라인으로 탑승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검색대를 통과해 탑승구 쪽으로 갔다. 광주에서 출발하는 팀은 안개로 인해 비행기가 연착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함께 렌트카를 이용하는 일행이기 때문에 제주공항에서 만나기로 시간을 맞추었는데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을 듯 했다. 제주행 아시아나 항공은 코로나 상황임에도 350여석의 좌석이 만석이었다. 9시 50분 출발 예정이었지만 1시간 정도 늦은 10시 50분에 이륙했다. 예전에 제주 비행기를 타면서 가졌던 서비스가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음료수와 사탕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는 방송이 나왔다. 비행기 출입구에 일간지 등 신문을 놔두던 것도 없어졌다. 승무원이 구명조끼 착용과 비상탈출에 대한 것을 안내하고 시연하던 것도 동영상 모니터 화면으로 대체되었다. 비행 중 모니터를 통해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것은 긴 시간 비행하는 해외여행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인 것 같다. 12시가 조금 안 되어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광주 출발 일행에게 연락하니 3시간 정도 지연되어 1시가 넘었어야 출발할 것 같다고 했다. 공항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용도암으로 향했다. 20분쯤 소요되었다. 먼저 식사장소를 찾아 보물칼국수 식당에 들어갔다. 식당에는 출입을 확인하기 위해 QR코드를 찍는 정이라는 제주도에서만 사용하는 앱이 있었다. 상점이나 음식점에 방문 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정으로 연결되어 인정하는 식이었다. 제주에 있는 동안에는 정으로 인정하기 위해 앱을 설치했다. 식당에서 보말죽과 보말칼국수를 먹었는데 색다른 맛으로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았고 김치맛이 좋았다. 손님이 찾아오는 맛집이었다. 식당 잠시 짐을 맡기고 용면을 산책했다. 용면은 남쪽의 세속과과 유사한 모양과 구조였는데 길이가 좀 짧았고 배는 띄어져 있었지만 운행은 하지 않았다. 배를 타고 그곳을 둘러볼 수 없는 게 아쉬웠다. 흔들거리는 출렁다리 형식으로 놓여져 있는 용령 구름다리를 건너 산책로가 있었고 바다 가까이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작은 길이 있었다. 용도암은 짐을 끌고 둘러보면서 조금 머리를 쓰더라면 공항에 짐을 보관해 두고 왔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용도암의 관광을 마친 후 다시 택시로 렌트카 영업소로 향했다. 15인승을 렌트했기 때문에 일종 보통면허가 필요했고 차를 운전할 광주팀이 와야 예약한 차를 인수할 수 있다고 했다. 오후 3시경에 광주에서 출발한 처남네가 와서 렌트카를 찾아 제주공항으로 갔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중식 장소로 가서 먼저 온 일행과 합류해야 하는데 비행기가 3시간가량 연착이 되었으니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했다. 결국 중식 일정을 취소하고 방주교회에서 스승과 여행을 함께할 전체 일행과 조우했다. 이탄이 준 작품인 방주교회를 배경으로 단체 사진과 개성있는 포즈로 사진을 찍으며 비행기 지연으로 인한 기다림의 지루함을 털어버릴 수 있었다. 주변에는 억새와 동백꽃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석양이 저녁로를 만들었다. 제주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며 풍경을 즐겼다. 자연에 녹아들며 물에 떠있는 듯한 아미타준의 방주교회 근처에 번쩍거리는 스테인레스 배 모양의 버버리 건물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아 오히려 분위기를 훼손하고 있었다.
해가 지기 전에 달려간 곳은 새별 오름 억새밭이었다. 해가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지고 있는 시간대였다. 관광객들이 제법 많았다. 억새숲으로 들어가 석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고 처제는 바람에 흩날리는 억새를 즐기며 즉석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억새와 석양이 어우러진 제주의 가을 풍경은 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최고의 가을 풍경의 황홀함에 빠져들었다.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고 저녁 식사 후 해압의 시간만 일정으로 남았다. 라마단 코로스깁 호텔을 예약했었는데 호텔명이 뉴 비스타 호텔로 바뀌었지만 먼저 온 일행이 알려준 덕에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각자 체크인을 하고 객실로 가서 짐을 푼 후 로비에서 만나 호텔에서 5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바다란 횟집으로 이동했다.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었고 둥근 달이 휘영청 밝았다. 엊그제 월식을 보여주었던 달이었다. 일행 전체가 같이 모일 수 없어서 따로 떨어져 식사를 했다. 방어회를 먹으려고 했으나 다 떨어지고 없어서 히라스회로 대신했다. 인증샷을 남기고 소맥 등 취향대로 마셨다. 면탕에 라면을 사리로 넣어 맛보았다. 오랜만에 하나가 된 시간이었다. 식사 후에는 호텔의 호프집에서 2차 회합이 있었다. 안주는 치킨이었다. 335 모여 앉아 얘기꽃을 피웠다. 여행은 언제나 백화점 종합선물센터처럼 활력이 넘쳤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세상만사 일상사의 시름을 잊고 잠시 별천지에 온 것 같은 환상 속에서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기분 좋게 취한 상태로 호텔에 들어와 긴 하루의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제주여행 2일차이다. 출발 전에 확인한 일기예보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다행히 비 소식은 없었다. 오전 7시 30분 호텔 조식 뷔페로 간단히 식사를 했다. 일행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밥을 미역국에 말아서 먹었고 나는 홀로 방에 식사를 했는데 어제의 과음으로 인해 불편한 속을 달랠 길이 없었다. 일부는 개별적으로 해장국을 먹으러 갔다고 했다. 첫 일정을 위해 9시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영실에 있는 존자암으로 향했다. 상당한 고산 지역이었지만 숨이 가쁘거나 기가 먹먹해지는 증상은 없었다. 335 산책길 같은 평지길을 한참 걸어서 갔다. 간간히 촬영도 하면서 산보하듯 걸었다. 오른쪽으로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다. 사방은 숲이 우거져 있었고 한적한 산길은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었다. 존재함은 연해절과 특별하게 다른 점은 보이지 않았다. 맨 위쪽에 부처님 사리탑이 봉안되어져 있었다. 아내가 담배를 올렸고 시주를 했다. 대웅전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하산하세요. 11시 30분에 주차장에서 중식 장소인 황금 손가락으로 출발했다. 휴일 성수기여서 그런지 좌석이 없어서 대기자 명단에 기록해두고 2층 무인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기했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좌석에 앉았다. 1인당 초밥 황금 정식과 생맥주 500cc를 시켰다. 초밥에 금가루가 뿌려져 있기도 했다. 싱싱한 회와 육회 초밥을 모두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무료로 제공되는 2층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2층에서 제주의 사방팔방이 내려다 보였다. 제주에는 흔하지 않은 감나무 두어 그루에 빨갛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육주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황금 손가락을 나와서 다음 목적지는 제주대학의 은행나무 길이었다.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일렬로 줄지어 있었는데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장관을 이뤘다. 일행 중 몇몇 사람들은 은행잎을 뿌려가며 펄쩍 뛰며 단체 공중부양 인증샷을 찍는데 절묘한 순간에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이 간단치 않아 몇 차례 실패하여 반복하며 한바탕 웃음을 주기도 했다.